오시니까 여쭤볼게요. 그리고 제가 광장에 가서 저 누구지? 누구 원내대표. 네.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자 민주당이 선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월요일 날 발의를 다음 수 주에 있죠. 발의를 네. 하면 중요한 건 또 의장이 일정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이틀 본회의. 예, 본회의 이틀. 그러니까 발의하고 이제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72시간 안에 해야 예. 되니까 저는 사실은 의장님이 뭐 여러모로 다 검토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의장님이 워낙 그 탄핵 그 가결 계엄령 해제 당일 보여줬던 네. 그 절차적 하자 없이 안건을 처리하는 그 놀라운 인내력과 스킬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검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예. 어제 담화문도 굉장히 중요했다. 어제 의장님 담화 어제 의장 있어요. 담화하셨잖아요. 예. 헌재의 시간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의장인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빨리 임명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것이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이다. 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임명하지 않는 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즉각 본회의를 네. 개최해서 상정할 개연성을 예. 이미 암시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은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다음 주는 네. 본회의가 언제든 열릴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쭉 그 본회의가 열리고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뭐 수요일 날 또 재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 선거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뭐 아니, 이러면서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국면에 무슨 재보궐 선거가 중요합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요. 기초 단위에서 그냥 하면 돼요. 국민들이 하면 돼요. 선관위가 선거 관리 해주고 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뭐 탄핵 선거를 뒤로 미룬다 뭐 이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라디오 잠깐 이제 뭐 지역 그 광주 KBS 예. 라디오 인터뷰하는데 그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지금 국민들한테 물론 그거는 그 동네 분들이 잘 하시면 된다. 예. 국민들한테 예. 국민들을 이게 내란성 불면증과 내란성 우라증에 예. 그것 때문에 사람들 잠을 못 자겠는데 예. 지금 재보궐 선거를 그 핑계 삼아서 결정을 미룬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결정을 빨리 그 선거를 고려한다면 조기 대선을 고려해서 결정을 빨리 해야죠. 그렇죠. 고려해야 될 선거는 재보궐 선거가 아니라 대선입니다. 대선이지. 아니 근데 실제로 지역구에서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래요. 오지 마. 서울 가서 싸워. 동네 오지 마. 왜 와? 가서 서울 가서 헌재 앞에 가서 싸워.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요새는 지역구도 못 간대요. 눈치 보여서. 지역구 가면 당신 왜 여기 와 있어? 서울 가서 싸워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비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민심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결심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 결심 못 할까요? 아니 저는 뭐 결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네. 뭐 이 와중에 지금 오늘 28일이에요, 의원님. 네, 28일 다음 주 입니다. 월요일이 3월 31일이고요. 이렇게 3월을 흘러보낸다?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 지금 오늘 제가 받은 밭글이 있는데 이 밭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4월 18일 이후다. 이 얘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못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여러 이 가지 밭글이 다 방법이 있습니다. 틀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근데 네. 그 방법들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적 즉 결단. 의회가 국정을 책임지겠다. 대한민국의 지금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기관은 오직 의회뿐이다. 네. 의회가 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뭘 하면 되냐면 일단 지금 법안 중에 4월 18일 이후를 대비한다면 네. 저는 여전히 다음 주 중에 그 8대 0으로 선거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합리적 네. 예측입니다. 예. 비합리적 예측을 저쪽이 하도 비합리적 비상식적으로 움직이니까 예. 저쪽이 비합리적 비상식적으로 나왔을 때를 대비한다면 4월 18일 이후를 대비해야죠. 그러면 첫 번째 그 임기가 연장되도록 해야 되고요. 임기 연장? 예. 그러니까 그 다음 그 헌재 재판관이 그 절차 임명되기 전까지는 임기가 끝난 분들도 임기가 그대로 연장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수많은 법률로 헌법재판소법 개정하면 돼요. 그리고 법률안이 한 4개 정도 이미 올라와 있어요. 법사위에 계류 중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기 할 거 아닙니까?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거부권 행사를 못 하게 해야죠.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 탄핵을 해서 다 탄핵하면 네. 어디야 저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임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못해요. 그러면 법령 선포권이 네.
본회의에서 이 가결되고 국회로 송부한 이후 15일간 법령을 선포하지 못하면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의장이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의원님 이 얘기가 네. 있던데요. 지금 이쪽에서 줄탄핵을 해버리겠다. 순차 탄핵이 아니지 줄탄핵을 하겠다. 싹 다 탄핵을 하겠다. 일괄 탄핵. 내용상 일괄 탄핵입니다. 줄탄핵보다 일괄 탄핵이 낫겠어요. 네, 내용상 일괄 탄핵을 하겠다라고 네. 하니까 저쪽에서는 일괄에서 국무위원 사퇴하라고 그러세요. 예. 그럼 뭐 그 시간 안 기다려도 되니까 일괄 사퇴하세요. 일괄 사퇴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아니 뭐 그래 그게 우리한테는 더 나아요. 근데 이거 국무위원 일괄 사퇴를 하면 그게 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윤건영 의원께서는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없으면 그 차관들이 대행해서 참석은 할 수 있는데 부의를 못 한다. 네, 참석 못 해요. 참석은 하는데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는데 표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표결을 못 한다. 국무회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거 기일을 못 잡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도 이제 그 보궐선거로 당선된 거여서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그 국무위원들을 설득해서 일부러 냅뒀어요. 예, 하게 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석은 그럴 때 이게 예컨대 다 탄핵을 했어요. 그러면 국정이 마비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그럼 어디서 운영을 국회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국회가 생각해야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저는 뭐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윤건영 의원이 그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는 그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일괄 탄핵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5명을 그렇죠. 5명이죠. 한덕수, 최상목, 그다음이 이주호, 유상임, 조태열 여기까지만 하면 국무회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정족수가 안 돼서. 정족수가 안 돼서 사실은 자진 사퇴하거나 하면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쯤 되면 거국 중립 내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거국 중립 내각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 그러한 정도의 상식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상식이 없어요. 그 제일 그 지금 전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그 누구야 보건복지부 장관. 네. 이런 분은 끝까지 반대했던 게 맞거든요. 예, 11명 중에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복지부 장관 이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장관, 여성 예. 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훈부 장관? 아니 복지부 장관. 복지부 장관. 예. 예. 그 보훈부 장관은 참석을 안 했어요. 아예. 참석을 안 했고. 그렇죠. 예. 강정혜 장관은 아예 참석을 안 했었고 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여성. 예. 뭐 조규홍. 조규홍. 이 복지부 장관이 아닌데 산자부 장관인가? 산자부 장관. 죄송합니다. 저도 가물가물하네.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장관들 이름도 정무위원인데 산자부 장관 이름 생각이 안 나는. 여하튼 하여튼간에 송미령, 농림부 장관. 송미령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입장이 좀 분명했더라고요. 댓글창에서 알려주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의 입장이 분명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일부를 남길 수도 있고.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더 고안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법률안 선포권이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비상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습니다. 이미 그 문턱에 와 있고 실제로 비상적 상황에 걸맞는 국정 운영을 국회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할 수 있겠다. 어떻게 됐든 안 하고 뭔가 국회가 권능을 발휘하지 않은 채로 있으면 나라가 정말 너무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오늘 아침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재는 나라가 망하는 소리가 안 들리냐 이제 이런 그 입장 안 보이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지금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진실로 답답해하는 이 탄핵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불안은 계속 커지고 있고 사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